자, 인간은 어떻게 영어를 습득하는지 두뇌 내부를 볼 수는 없죠. 해부에서 본다 하더라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그러한 과학자들은 아니죠. 그래서 수많은 학자들이 fMRI, 자기 공명장치 같은 장비와 사례를 분석해서 간접적으로 언어 습득, 언어 사용 시 나타나는 현상을 연구해서 언어의 비밀을 밝혀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화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시각적인 언어죠. 수화가 소리를 사용하는 일반인처럼 청각 영역에서 브로카 에리아에서 브로카 에리아는 이것도 과학자들이 발견한 거죠. 뇌 일부예요. 그 컨트롤 스피치 프로덕션 음성 언어를 생성하고 아티큘레이션 표출하는 그것을 컨트롤하는 그런 브로카 에리아에서 이런 부분이 활성화된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시각을 사용하는 수화가 청각을 사용하는 영역을 사용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언어인 영어는 시각만 사용해도 청각이 작동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문법이 달라도 외국어가 이해가 되는 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태어난 능력인 겁니다. 이것은 가지고 있는 능력이지 새롭게 개발된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능력을 활용을 한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간에 자기 갖고 있는 능력을 활용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넣겠죠. 자, 어떻게 해서든 상대가 언어라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면 공유하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우리가 유니버설 그래머라고 합니다.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인간 모두 갖고 있는 언어죠. 그것에 착안해서 영어 강의를 만들어야 21세기 영어 강의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자,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있을 때 끊임없이 연구하고 간접적으로 직접적이 아니어도 연구를 통해서 우리는 진실을 밝혀내고 있어요. 이 진실에 부합해서 강의를 만드는 것이 영어 강사의 할 일이겠죠. 자, 언어학자는 영어 강의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연구를 해주면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강의를 구성해 나가는 거겠죠. 그러므로 이번에 배우고 있는 영어 강의는 대부분 이런 거 갖춰 있지 않아요. 기존에 있는 거, 예를 들면 소리치고 그리고 발음 분석하고 있는 대로 보이는 대로 하는 강의라고 하겠죠. 자, One Measuring Temperature. 자, 과학자는 어떻게 보이지 않는 곳을 갈까요? 우주는 아직도 가기에는 너무 멀어요. 근데 어떻게 우주를 탐험할까요? 바로 이와 같이 합니다. 간접적 연구. 자, 온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나타납니다. If object, 만약 물체가 hot, 뜨거워요. slow, visibly glow, 시각적으로 보일 정도로 충분히 장렬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어떤 방법이 나와요. 써서 이를테면 metal fork, 금속으로 된 포카 아시죠? had been left in a fire. 화재 현장에서 남아있는 그러한 포카 같은 것처럼 visible, 시각적으로 글러 장렬하고 있는 것. 그 충분히 뜨겁다면 그 정도로. If a color glowing object, 발열하고 있는 그런 물체의 색깔은 related to its temperature, 온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temperature, 온도가 rise, 올라가면 object, 물체는 first red, 첫 번째 red, 다음에 orange색, finally get white색으로 바뀝니다. hottest color, 가장 뜨거운 색깔은 하얀색이라는 거죠. 자, 색깔을 봐도 온도를 맞출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다 간접적인 겁니다. The relation between temperatures, 온도와 color, 색깔, glowing object, 장렬하는 물체의 온도의 색깔과의 관계는 useful astronomer, 천문학자에게는 useful, 유용하겠죠. The color of a star, 별의 색깔은 related to temperature, 그 온도와 관련이 있으니까요. 자, 이거 제가 말하고 싶은 부분은 진하게 색칠되어 있는 이 부분이에요. People cannot, as yet, 아직은 travel greater distance, 저 먼 거리를 여행할 수는 없습니다. To the star, 별에 and measure their temperature, 그들의 온도도 more precisely, 정확한 방법으로 측정할 수는 없어요. 우리 뇌도 우리가 측정할 수 없죠. 해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astronomer rely on their color, astronomer, 천문학자는 결국에 그들의 칼라를 의존하죠.
이용하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간접적 방식이에요. 우리 언어학자들도 그러고 있습니다. This temperature, 이 온도가 over the surface of star, 별의 표면에 관련된 거죠. The part of star, 별의 일부겠죠. 표면이니까. is emitting light, 빛을 발산하죠. That can be seen, 볼 수 있는 빛을. Interior star, 별의 내부는 at a much higher temperature, 훨씬 더 뜨거운 온도겠죠. Though it conceal, 그것이 숨겨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더 뜨겁겠죠. 그러나 information, 그 정보는 obtained from the color of the star, 별의 색깔에서 나오는 정보는 여전히 유용합니다. 내부 온도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그쵸? 숨겨져 있으니까. 그래도 외부 온도 정도는 파악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학적으로 한번 따져봅시다. 이후에 또 강의를 또 여러분이 하겠지만, 여러분들 믿고 있는 영어 공부에 관해서는 영어 습득은 영어 학습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학습의 기본 바탕은 단어 암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암기는 반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어 말하기나 또는 듣기도 반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학습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틀렸습니다. 그것은 스키너 교수가 만든 그 당시의 행동주의라고, 동물 행동주의라고 했습니다. 비둘기 갖고 했던 연구죠. 이 연구는 반복 훈련하면, 강화학습이라고 하죠. 반복 훈련하면 비둘기도 학습이 된다. 그러면 인간의 언어도 그렇다라고 그 당시에 나왔을 때 1950년대죠. 혁신적이었죠. 그래서 모든 심리학뿐만 아니라 행동학, 언어학 모든 분야에서 이거를 신뢰했어요. 그러나 이것은 아니라는 걸 쉽게 할 수 있는 게 어린아이가 두세 살 때 이러한 반복 학습을 통해서 언어를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쉽게 얻는다는 거예요. 반면에 반복했던 어른들은 영어를 배울 수 없다는 겁니다. 힘들다는 얘기죠, 아주. 그러므로 이 방식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했던 연구가 틀렸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비둘기 행동주의는 그 거짓이라고 할까? 잘못된 실험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실험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당시 학자들은 몰랐다가 이후에 다 그 무너집니다. 바로 비둘기가 예를 들어서 비둘기는 모기를 쫌니까 아니면 핥아 먹습니까? 쪼아 먹죠. 이것은 본능이에요. 인스팅트, 본능입니다. 핑퐁을 우리가 말 탁구를 시켰어요. 훈련을 탁 쏘면 가고 훈련을 시켰습니다. 보니까 탁구도 훈련시킬 수 있구나. 반복을 통해서 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이 비둘기는 쪼는 게 본능이고 탁구가 쪼니까 날아가니 우리는 탁구를 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얘는 그것이 아니라 먹이를 먹듯이 쫀 거에 불과한데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죠. 잘못된 접근이었던 거죠. 그러므로 인간은 학습을 시킬 수 없다. 동물도 마찬가지다. 어느 선까지 실제로 개가 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생각으로 접근한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주 쉽게 침팬지는 어떤 경우도 언어를 학습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건 본능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이 스키너 교수가 결국은 과학자들의 지지를 못 받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뭡니까? 이것은 우리 영어 강의에서 거의 핵심적인 방식이죠. 그래서 자전거 타기 같이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한때는 자전거를 반복해서 타면 원숭이도 탈 수 있죠? 침팬지도? 그러나 언어를 반복하면 원숭이 됩니까? 안 돼요. 자전거는 됩니다. 가지고 태어난 능력이에요. 그냥 그것이 발현될 뿐입니다. 근데 우리 이러한 잘못된 사고방식을 갖고 있죠. 그래서 영어를 반복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아직도 대부분. 이러한 잘못된 상식은 앞으로도 계속 가겠지만 분명 사라질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느 누구도 지금 지구가
지구가 만유 인력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걸 다 알아요. 그것은 만유 인력을 발견했던 뉴턴의 방식이죠. 근데 뉴턴은 그 당시 발견했을 때 이것을 누가 따랐을까? 모교인 캠브리지 대학에서도 뉴턴의 방식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거의 70년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70년 동안 캠브리지 대학은 뉴턴의 만유 인력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이유는 수학이라는 거예요. 수학은 물리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당시 물리학은 철학이 가까웠어요. 그러므로 수학 같은 산수를 이용한 방식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70년이에요.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것은 바로 지금 만유 인력이 아니라 지구가 평평하다를 믿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경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고 살고 있는 겁니다. 영어는 반복, 암기로 배우는 학문이 아니에요. 학문 자체가 달라요. 이건 가지고 태어난 능력이며 그것을 이해했을 때만이 우리는 쉽게 언어를 더 접근할 수 있죠. 이유는 그게 핵심이니까. 핵심은 이쪽에 있는데 다른 걸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스키너 교수의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미 다 컬랩스, 무너졌습니다. 근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